안녕하세요. 김민정 강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ITQ 한글 2016 버전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우선 첫 번째 페이지 150점에 해당하는 스타일과 표, 차트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편집 용지 설정부터 하셔야 되겠는데요. 자, 시험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설정해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바로 같이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시작되면 바탕화면이나 시작 메뉴에 있는 한글 2016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시고요. 가장 먼저 함초록 바탕인지, 글꼴 크기가 10인지, 글꼴 색상이 검정색인지, 양쪽 정렬과 줄 간격이 160%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편집 용지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F7번 누르시고요. A4 용지로 되어 있고 용지 방향 세로입니다. 위쪽부터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서요. 위쪽은 10, 탭키 눌러서 아래쪽 10, 탭키 왼쪽 11, 탭 오른쪽 11, 탭 머릿말 10, 탭 꼬릿말 10. 마지막 탭으로 제보는 0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면 설정 엔터키 치셔도 되고 마우스로 클릭하셔도 됩니다. 종이를 3장 만드셔야 됩니다. 구역 나누기죠. 쪼개서 구역 나누기 하셔도 되고요. 단축키 Alt키와 Shift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엔터키를 2번 눌러주시면 왼쪽 하단에 종이가 3쪽이 나뉘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로 와서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켓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할 거고요. 단축키는 Alt S입니다. 시험장에 가시면 문서 폴더에 ITQ 폴더에 파일 이름은 여러분이 받으신 수험표에 있는 수험 번호 빼기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파일이 이미 있어서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준비사항이고요. 바로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문제죠. 문제 번호 1페이지에 쓰시고요. 마침표 그리고 엔터키 쳐줍니다. 자, 타이핑을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요. 문제에 보시면 출력 형태에 영어와 한글이 출력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쭉 타이핑을 하시고요. 띵스에서만 엔터키 한번, 그 다음에 한글 쭉 타이핑 하시고 더합니다에서만 엔터키 한번 치시면 됩니다. 자, 바로 타이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타이핑 하시고요. 자, 타이핑 하실 때 엔드 여기에서 엔터키 치시면 안 되죠. 계속 쭉 타이핑 하시면 자동으로 줄바뀜이 될 거고요. 띵스에서만 마침표 치고 한번 엔터키, 그 다음에 한글 타이핑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엔터키는 치지 않습니다. 다 타이핑 하시고 맨 마지막에만 엔터키 치셔도 되고 바로 스타일 적용할 거니까요. 엔터키 안 쳐도 상관없겠네요. 자, 그러면 스타일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스타일 문제에서 점수를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영타를 못 친다고 해서 속도가 늦다고 해서 영타를 전혀 안 치시면 점수를 받으실 수 없어요. 어느 일정 양은 타이핑을 하셔야 이게 일괄 채점이 되기 때문에 부분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스타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번호는 블럭을 잡지 않고요. 타이핑 하신 부분만 블럭을 잡아줍니다. 자, 서식에 가시면 스타일 버튼이 있고요. 단축키를 쓰실 분들은 F6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스타일을 마스크라는 이름으로 새로 추가할 거기 때문에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스타일이 추가가 되겠죠. 스타일 이름은 문제에 제시된 대로 마스크라고 입력해 줍니다. 자, 문단 모양을 먼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종류는 문단, 문단 모양에 클릭하셔서요.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왼쪽 여백 10포인트,
여백의 왼쪽이 10포인트고요. 문단의 아래 간격이 10포인트입니다. 간격이죠. 문단 아래에 10포인트. 자, 그러면은요, 미리 보기 창에 왼쪽의 여백이 10포인트만큼 안으로 들어갔고요. 문단과 문단 사이, 문단 아래가 10포인트만큼 벌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정 버튼 누르시고요. 자, 여기에서 실수 많이 하시는 게 추가를 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글자 모양도 바꾸셔야 됩니다. 글자 모양 버튼 클릭이요. 자, 한글은 굴림이고 영문은 도둠인데요. 크기는 10포인트, 장평, 글자의 너비를 105%로, 자간,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마이너스 5%로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앞에 한글 글꼴을 먼저 나와 있으니까 이거 먼저 바꿀게요 하시면 안 됩니다. 이 한글 글꼴을 먼저 바꾸시면은요, 뒤에 전체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크기와 장편과 자간이 한글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볼 때 크기, 장편, 자간을 먼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 10포인트 되어 있고요. 장평은 105%, 자간은 마이너스 5%입니다. 자, 이제 언어를 한글로 바꾸시고요. 글꼴은 굴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언어는 영문으로 바꿔주시고요. 글꼴은 도둠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자, 모두 다 설정이 됐어요. 크기를 먼저 바꿨고 장편과 자간을 바꾼 후에 한글은 굴림, 영문은 도둠으로 바꿨습니다. 설정하시고요. 이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크라는 스타일이 추가가 됐네요. 설정을 했더니 내가 블럭 잡은 본문 부분이 문단 모양과 영문, 한글의 글자 모양 전부 다 변경되었습니다. 자, 이제 엔터키를 한번 치시고요. 한번 쳤더니 위에 서식창에 있는 스타일에 마스크 모양이 계속 따라오죠. 이 스타일은 1번 문제에서만 적용이 돼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바탕글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엔터키를 한 두세 번 정도 더 치시고 2번 문제에 번호 쓰시고 다음 문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밑에서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입력 메뉴에 표 버튼 클릭하셔서 넣으셔도 되고요. 단축키 쓰실 분들은 컨트롤 NT죠. 자, 왜 컨트롤 NT냐? New 테이블, 새로운 표를 만들겠다 약자죠. 저는 단축키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NT. 자, 줄과 칸수를 여러분이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출력 형태 표를 보니까 구분과 관광지명, 안동, 도산서원, 봉정사, 합계 6줄이 되겠고요. 옆으로는 5칸이 만들어지면 되겠네요. 6줄에 5칸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맨 처음에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들기 하겠습니다. 자, 바로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상단 부분에 있는 연두불 안동시 주요 관광지 방문 계획 요 글씨는요. 캡션이죠. 표나 그림에 제목이나 설명을 붙일 때 사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지금 타이핑하지 않고 따로 캡션 기능을 이용해서 타이핑할 겁니다. 자, 9분부터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입력을 하실 때는 옆칸으로 넘어갈 때는 탭키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방향키를 이용을 해서 커서를 옮겨가면서 타이핑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이기 때문에 쭉 직접 타이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국제 탈춤. 자, 밑으로 탈춤이죠. 자, 밑으로 내려가면서 타이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옆에 숫자 입력하실 때는요. 천 단위 구분규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숫자만 쭉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제가 합계 부분은 타이핑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자동 계산 기능을 이용을 해서요. 블럭 계산 기능이라고 하죠. 그 기능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도요. 여러분이 시험지를 받았을 때 합계 부분이나 평균 부분이 결과가 나와 있다 해도 직접 타이핑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내용이 다 입력이 됐으니까요. 이제 1번 조건부터 작업을 해볼 건데요. 조건에는 병합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출력 결과에 보시면 내국인과 외국인 두 칸씩 병합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이 판단하셔서 직접 작업하셔야 됩니다. 자, 병합해 볼게요.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셔서요. 단축키 M 누르시면 됩니다. 머지라는 단어의 약자죠. M 누르시면 되겠고요. 또는 블럭 잡으셔가지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도요. 셀 합치기 메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축키 M이라고 써 있죠. 자, 1번 조건부터 해보겠습니다. 표 전체, 표 내용이나 캡션 둘 다 굴림의 10포인트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 전체를 블럭을 잡아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마우스 드래그 하는 게 잘 되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표 안에 커서를 두시고요. F5번을 3번 누르시면 전체 블럭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전체 블럭 잡고 나서 글꼴 모양 바꾸겠습니다. 굴림의 10포인트. 자, 굴림의 10 됐고요. 2번도 바로 작업할게요. 문자는 가운데 정렬이고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래요. 지금 전체 블럭 잡혀 있을 때 가운데 정렬을 한번 해주시고요. 숫자 입력되어 있는 부분과 입력될 부분까지 전체 블럭 잡아서 오른쪽 정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럭 잡아서 오른쪽 정렬했을 때 우리 쉼표까지 넣어보도록 할게요. 표 메뉴에서 여기 있네요. 바로 천 단위 구분 쉼표 클릭해 주시면은요. 자리점 넣기와 빼기가 있는데요.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이핑할 때 쉼표를 찍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넣을 수 있네요. 표 메뉴에서 천 단위 구분 기호 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셀 배경색 노란색 넣어야 됩니다. 출력 형태를 참고하셔서요. 관광지 명부터 145,946까지 드래그 하신 후에 색깔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고요. 색깔을 영어 단어로 컬러라고 하죠. 그래서 컬러의 약자 C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색으로 채울 거고요. 면색에서 색을 골라주시면 되는데 간혹 이 색상에 노란색이 바로 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실 때는 옆에 화살표를 누르셔서 오피스 테마를 고르시면 정확한 노란색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노랑 RGB 25, 25, 0으로 선택하셔야 점수를 다 받으실 수 있겠죠?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조건까지 끝났고요. 4번이요.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빈칸에 합계 구할 거고요. 캡션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랫부분에 합계 계산하라는 거죠. 자, 계산을 할 값과 답을 넣을 부분까지 블럭을 잡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요. 블럭 계산식에 들어가시면 블럭 합계가 있네요. 단축키 쓰실 분들은 블럭만 잡으시고 컨트롤 시프트 썸의 약자죠. S 누르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계산됐고요. 캡션 넣도록 하겠습니다. 캡션 기능을 이용을 해서요. 표 위에다가 연도별 안동시 주요 관광지 방문객 요거 넣고 싶은 거죠. 자, 표에 이렇게 블럭이 잡혀 있어도 되고요. 커서만 안에서 깜빡깜빡 거려도 됩니다. 자, 왼쪽 상단에 보시면 캡션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그냥 클릭하지 마시고요. 옆에 화살표 누르셔서 위쪽에 넣어 주셔야 표의 위쪽 위치에 캡션이 들어가겠죠. 자, 캡션이 들어가긴 했는데 표 1이라고 해서 제목이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백스페이스 바로 지우시면은요. 번호 넣기를 지울까요? 물어보네요. 지우시면 되겠죠. 마무리로 다 지우고요. 먼저 타이핑 하겠습니다. 자, 단위 쓰실 때는요. 콜론 앞뒤에 칸 띄우는 거 잘 확인하셔야 되죠. 자, 블럭 싹 잡으시고요. 아까 조건에 보시면은요. 캡션 또한 글꼴을 굴림의 10으로 하라고 했었거든요.
자, 블럭 잡으셔가지고 글꼴을 굴림의 10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출력 형태를 봤더니 캡션이 오른쪽에 붙어 있어요. 오른쪽 정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 모양만 설정하시면 조건이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선 모양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왼쪽과 오른쪽은 선이 없고요. 제일 위에, 제일 아래, 그리고 제목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연도 밑에가 이중 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전체 블럭을 잡아서요. 위, 아래 두 줄, 왼쪽, 오른쪽 줄 없음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도 되고 F5번 3번 눌러서 전체 블럭 잡으셔도 됩니다. 자, 선은 영어 단어로 라인이죠. 자, L 누르시면 되겠고요. 두 줄짜리로 우선 위아래 넣을게요. 두 줄짜리 위, 아래 설정할게요. 들어가 있겠죠? 다시 한번 L 눌러서요. 선 없음, 어디가? 왼쪽과 오른쪽이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바깥에 클릭해 봤더니 위, 아래는 두 줄, 왼쪽, 오른쪽은 선이 없네요. 자, 표 안에 클릭하시면은요, 빨간 안내선이 보이는데요. 이건 출력 형태가 아니고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안내선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제 관광지명, 연도 밑에다가 두 줄 넣을 건데요. 이 부분을 블럭을 잡을게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단축키, 라인의 약자 L. 두 줄을 넣을 거고요. 제가 블럭 잡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 선을 바꿀 겁니다. 아래쪽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줄짜리 아래쪽 설정하시면 표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바로 작업을 해볼 건데요. 커서가 표 바깥에 깜빡깜빡 거릴 때 엔터키를 한번 쳐줍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저는 해줄게요. 표도 가운데 정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따로 뭐 지문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차트를 크기를 조정을 하다 보면 왼쪽에 들러붙는 것보다는 가운데 들어오는 게 좋겠죠? 커서가 가운데 있을 때 차트를 넣을 거고요. 차트는 항상 표에 노란색 색깔 적용한 부분을 기준으로 차트를 만들기 때문에 블럭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관광지 명부터 13만 5,946까지 색깔 칠한 부분만 블럭을 잡으시고요. 차트를 넣을게요. 지금 표 메뉴에 왔더니 여기 차트가 있네요. 차트를 만들어서 삽입을 할 겁니다. 자, 자동으로 차트가 들어갔고요. 차트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택이 되어 있는 건 조절점을 확인하시면 되죠. 오른쪽 상단에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를 하시면 자동으로 커서가 있던 부분으로 차트가 이동이 됩니다. 자, 크기를 좀 넓혀서 크기는 여러분이 적당히 넓혀주시면 됩니다. 저는 한 2번의 드래그를 이용을 해서 표보다 약간 작게 표만큼 커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자, 차트 크기 조절하셨으면 이제 조건에 맞춰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내국인 방문객이라는 차트 제목이 보이고요. 차트 종류가 꺾은 선이네요. 옆에 범례도 보이고 축의 단위도 좀 바꿔줘야 될 것 같고 축의 제목들도 보입니다. 자, 조건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차트 데이터는 표 내용에서 관광지별 내국인의 2018년, 2019년 값만 이용할 것. 자, 이거는요. 우리가 그 노란색으로 표에 셀 색깔 채운 부분을 가지고 이용해서 만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작업한 부분이고요. 2번, 종류를 꺾은 선형으로 바꿀 건데요. 요거 작업해 볼게요. 자, 차트에 차트 영역이라고 하죠. 여기 흰색 배경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차트가 그 조절점이 반이 뒤로 숨으면서 편집 상태로 바뀝니다. 이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요. 차트 마법사에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차트 마법사가 총 3단계 중에서 1단계부터 실행이 되고요. 1단계에서는 종류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자, 종류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꺾은 선형에 기본 꺾은 선형으로 선택을 할 거고요. 정확한 이름은 하단 부분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꺾은 선형 맞네요. 다음으로 갈게요.
자, 2단계에서는 행과 열의 방향을 조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범내와 X축 방향을 설정을 하시는 거죠. 출력 형태를 다시 한번 볼까요? 범내에는 연도가 있고요. 하단 부분에 관광지 명이 있네요. 지금 바뀌어 있으니까요. 방향을 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른쪽 범내에 연도가 들어갔고 관광지 명이 X축으로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차트 제목과 축 제목을 넣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차트 제목,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타이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 제목은 가로에 있는 제목이죠. 관광지가 되겠고요. 탭키를 눌러서 Y축 제목은 단위명이 되겠습니다. 자, 띄어쓰기 주의하시고요. 다 넣으셨으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모양이 좀 갖춰지고 있네요. 자, 이제 3번 조건부터 따라가겠습니다. 제목은요, 궁서에 진하게 12포인트고 선 2줄짜리 배경을 넣으라네요. 자, 차트 지금 편집 상태인 거 확인하시고 제목에다가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선을 넣으라고 했었죠? 배경에서 선 모양을 2줄로 넣을 거고요. 굵기나 색은 그대로 두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자로 가서요. 제목은 궁서에 진하게 12포인트네요. 글꼴은 궁서고요. 자, 진하게는 속성 중에서 첫 번째 게 진하게죠. 대부분 진하게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 거 기울임, 세 번째 거 밑줄, 네 번째 거 치솟선, 마지막 거는 전부 다 원상태로 돌아오는 겁니다. 진하게 눌러줄 거고요. 글꼴 크기 12포인트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설정하시면 제목이 설정이 됐고요. 4번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은 도둠의 보통의 10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 작업을 축 제목, Y축 제목, Y축, X축, S축 제목, 범내까지 전부 다 5번인가요? 5번을 진행을 하셔야 되겠네요. 축 제목부터 더블 클릭하면서 작업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X축이 아니죠. Y축의 제목을 더블 클릭해서 모양을 꾸미러 왔는데요. Y축 제목이 지금 세로의 형태로 써 있는 거 이것도 좀 편집을 해야 되겠습니다. 글자 방향을 가로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꼴은 도둠이었죠. 도둠의 보통 모양은 보통 모양 한번 클릭해 줄게요. 그리고 크기는 10포인트입니다. 설정하고요. 나머지도 전부 다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에선 해줄 건 없죠. 글자 모양만 도둠의 보통의 10 보통의 10이고요. 한 번 더 밑에도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요. 방금 제가 글자에다 더블 클릭한 것 같은데 창이 차트 속성이 떴어요. 이럴 땐 취소하시고 정확하게 글자에다가 더블 클릭하셔야 됩니다. 자, 글자에 가서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도둠의 보통의 10. 도둠과 도둠체는 다르죠?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도둠 10의 보통 모양. 자, 그리고 X축 제목도 도둠의 (10의) 보통 모양으로 하겠습니다. 범내도 마찬가지. 범내는 따로 조건이 없고요. 5번에 축 제목과 범내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하래요. 자, 범내 얘는 테두리가 없네요. 그냥 그대로 글꼴만 바꾸면 되겠네요. 더블 클릭하셔서요. 글꼴만 다시 똑같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도둠의 10의 보통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차트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